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이 급락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을 체크하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오후 9시에 무료 공부방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 굉장히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오셔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주는 질문을 받고 제가 강의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 평소에 궁금했던 거 오셔서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좀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이 방향을 조금 잡은 것 같아요. 316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상승 방향으로 조금은 잡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승 방향으로 약간 몸을 이렇게 조금 올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양봉의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자리를 우리가 보통 넘어가면 돌파라고 하는 자리인데 넘어가는데 힘이 좀 약해요. 아니, 힘은 어디서 봅니까? 아래쪽에 보면 거래량이라는 게 나오죠.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 거 보니까 힘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끝발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죠. 뒷심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은 뚫었다라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당분간은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당분간은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3300이든 3266포인트 지난 전고점이든 조금의 상승은 일단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상당히 조금은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 군사적인 부분까지로 이렇게 서로 견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증시에 갑자기 변수가 되어가지고 증시를 출렁거리게 만들어버리는 내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지켜볼 때 어찌됐든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상황에서 악재가 없었느냐 하면은 악재를 다 떠안고 가버렸거든요. 악재 다 끌어안고 악재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끌고 올라간 장세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도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은 상승이 약간 주춤하면서 힘이 조금 빠져나갈지는 조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기분 좋게 양봉이 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좀 빨갛게 불타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비관론자든 낙관론자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계좌가 빨개질 수 있다면은 빨갛게 해서 수익이 난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들 축하드리고 혹시나 손실 중인 종목이지만 내가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상승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어 보이니까 저는 비관론자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쭉쭉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세가 이어지긴 할 것 같으나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조금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현금화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2020년 11월 달 보면은 이렇게 저점 자리가 무너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 고점을 저렇게 뚫어놓고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차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약간 조심조심 하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화해 놓으시고 너무 과한 투자만 하지 않으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네요. 러셀부터 해서 10개의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10개면은 최근 상한가 중에서 제일 많네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38개나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보이고 대한항공이 눈에 띄네요. 대한항공 우선주가 급등한 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제가 사마 관련주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사마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진 종목은 DLENC 하나밖에 없네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급락하는 종목은 없었고 대부분이 양봉을 좀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DLENC 우선주 요것만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신규 상장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 생각이 들고 뭐 뒷심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급등할 만한 내용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도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나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상증자가 뭔지, 그리고 유상증자 권리락이 뭔지, 저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뭐 어떤 건지 일단 몰라, 좋은 건가 사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좋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들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매도가 맞다라고 봐요. 신주 인수권도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게 좋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힘들어서 한 것뿐인 거니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힘들어서 돈을 달라? 그럼 그 돈으로 앞으로 뭐 할 건데 지켜보면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돈 땡겨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일인가? 뭐 글쎄요. 그 돈으로 적자가 메꿔지나요? 다음에 이제 내년 분기는 그 돈이 있으면 적자가 안 나나요?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한 기대감이다. 그래서 과열이니까 매도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위즈컴이네요. 위즈컴 이름이 WISCOM 위즈컴 같은데, 뭐 어쨌든 요 기업은요, 뭐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봤던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평소에 제가 잘 봤던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이네요. 그래서 이게 기업 자체가 뭐 좋은 기업인가 하면은 평소에 거래량이 워낙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거래량 없는 기업은 잘 매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급등을 해서 뭔가 싶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기업 자체로만 딱 따져본다면은 뭐 회사가 뭐 일단 뭐 구시면 LG 관련주인 것 같은데 회사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일단은 매출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 실적 부분이 영업이익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어쨌든 거래량도 굉장히 없었고, 회사가 하고 있는 업황 자체도요, 지금 뭐 폴리머 수지 이용한 뭐 신제품으로 하고 있고 화학 합성 수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없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내부 호재가 있거나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호재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상급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LG화학의 협력사로 알려져가지고 급등한 것 같은데 이럴 필요까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종목은 워낙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들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을 거라 보는데, 이제서야 사겠다고 사시는 분들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았고 관심이 없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라 SG 계속해서 급등해 오고 있습니다. 신라 SG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관련주로 옛날에 알려졌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또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서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급등하게 되면은 이거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주식시장에서 이재명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뭐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보다 정치 인물주 좀 이렇게 안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물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급등하는 종목들 뭐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토탈소프트 묻지마 급등 되게 많죠. 토탈소프트, 동신건설 이런 것들 막 묻지마 급등하고 묻지마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 SG도 그런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시장이 너무 과열이다 보니까 테마주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관심 가지지 말자 의견 드릴 수 있겠고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대주주가 영풍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영풍문고 아마 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최근에 대주주가 영풍이었는데 테라닉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이제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새로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로서는 뉴스로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테마를 타고 장비 업종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제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그네틱스 보면서 그런 거 진짜 움직일 수 있구나를 보면 되고요. 물론 이 기업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보다는 이왕이면 흑자 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기업은 OTT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뭐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OTT 관련주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 자체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OTT 시장이 확대가 된다 해서 컨텐츠 관련주에 매수세가 이렇게 몰려 들어왔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라마라든지 TV 시리즈, OST 제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텐츠 관련주로 엮여서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컨텐츠 관련주는 얘 말고도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기업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 관련주가 올라오게 되면은 역시나 컨텐츠를 이제 방영하는 그런 관련주들 역시나 올라갈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전통 강좌, 뭐 컨텐츠를 방영하는 그런 플랫폼 강좌는 아프리카겠죠.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단기 투자 관점으로 약간의 상승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여기가 넘어가면 7만원 넘어가면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요거 이외에도 사실은 플랫폼 관련주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쪽에도 관심을 파생시켜서 생각해 보자라는 조언들이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로봇 관련주 말씀드릴 때 적자 기업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 적자 기업이라서 지금은 로봇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나 단기 급등할 때 잘 매도해야 되는 거지, 요걸 가지고 내가 한번 매수해가지고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요즘은 차트 모양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시장의 형태는요 자주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보통의 상승이라고 한다면 올라왔다가 뺐다가 올라가고 또 뺐다가 올라가고 또 뺐다가 올라가고 뺐다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로보스타 지금 당장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역시나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할 수 있겠으나 계속 보유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매도 의견 드릴 수 있고,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요. 로봇 관련주도 흑자 기업이 있습니다. 네, 흑자 기업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 또 좋은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쿠키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지난주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이라고 하는 게임, 이게 이제 흥행을 한다. 쿠키런 킹덤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글 매출에서 순위가 10위권에 안착이 됐다라고 하네요. 매출이 잘 나오나 봅니다. 쿠키런 오늘 당장 깔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한번 깔아보고 어떤 기업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날아갈 정도의 게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 해봐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흥행한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받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너무 과하게 급하게 땡겨온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게임 관련주도 역시 저점에 잡아놓으면은 급등할 때 이득을 볼 수 있구나, 그런 게임 관련주 저점에 잡아놓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셀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네요. 러셀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역시나 반도체 장비 업종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시그네틱스에 이어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얘는 보시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러셀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고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장비 업종들 다 올라간 거 아닙니다. 몇몇 종목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리버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셀리버리 기업 신약 개발 기업이죠. 셀리버리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100% 무상 증자,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000만원 사놓으면 2,000만원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1,000만원치 사놨으면은 주식을 한 주 더 주면서 1,000만원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반토막이 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주가는 줄어들고 주식수는 많이 주는 거니까 결국은 내 자산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1,000만원치는 1,000만원치 그대로예요. 대신에 주식수는 늘고 주가는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될 거예요. 얘도 아마 반토막이 나겠죠. 37만원이면은 아마 16만 5천원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질 텐데, 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때 너무 과하게 올라오고 있다. 무상증자가 호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상증자를 할 만큼의 재물을 가진 기업은 아니라서 주가 급등용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사게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상승 더 할 것 같아요. 요즘에 매수세가 워낙 이런 데 많이 몰리다 보니까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달려드시는 것보다는 저는 매도 좀 하시면서 이런 종목 신규로 잡지 마시고, 한번 빠져준다면 N자 받는 형태로 잡아볼 필요는 있겠으나 단타가 안 된다면은 잡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타머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또 급등을 합니다. 앞타머스 사이언스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뭐 좋아서 급등한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대비해서 100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글쎄요. 100배요? 요즘에 뭐만 하면은 자꾸 이렇게 코로나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코로나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나 싶기도 한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주식만 보고 있으면은 코로나 그냥 감기지 않나? 감기보다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약을 잘 만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효과보다는 안정성에 있어서 몸에 투여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보기 전까지는 약효만 가지고 우리가 뭐 기적의 신약이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 상한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올라가서 뒷심을 좀 발휘해주지 않을까. 34,000 이상 37,000~3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한번 빵 하고 터질 수는 있으나, 과한 욕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저는 역시 이것도 매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물리신 분들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윗자리에 물려 계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기적의 신약이라는 소문과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는 주가에서 이득을 봤으면은 그냥 기적의 신약이라도 너희 해라 하고 매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종목들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들과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관심 가지고 볼만한 테마는 로봇 테마와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점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거 이외에는 역시 종목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좀 중점적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시장 어찌됐든 방향이 양봉을 섰으니까요, 얼마나 유지될지 정도만 체크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당분간은 폭락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급락이 나올 만한 장세는 아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뭐 물론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악재가 터진다면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